다음 섹션은 조합원 서면 질문 답변부입니다. 질문 답변 하다 보니까 공개 토론의 시간도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본 공개 토론의 그 끝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후보자님들을 직접 지명해가지고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사회자가 읽어가지고 질문을 대신하고 거기에 답변하는 그런 섹션이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전에 다 공모한 건 내용을 아실 것 같고 공모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기호 1번한테 2통, 기호 2번한테 3통, 기호 3번한테 1통 정도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접수한 그 용기를 봐서라도 요걸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서로 틀린데 시간이 나면은 뭐 서로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공통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그 기호 1번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한수원에는 별정직이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촉탁이라는 직급이 있습니다. 촉탁은 전문적인 지식,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특수 직무로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 위촉하는 자라고 회사 인사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입사한 촉탁직들에 대한 기본 급여급과 직무급 책정이 어떻게 정해져 결정되는지부터 기본급표와 기본급표가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그 다음에 현재 2007에서 2012년도에 입사한 촉탁직들에 대해서 1직급 1호봉이 책정되는데 10년이 넘게 전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1직급 1호봉이 책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소외된 계층에도 모든 복지와 혜택, 여기 소외된 계층은 별정직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질문한 걸로 봐서는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이인희 후보님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소외된 한 사람도 소중하게. 답변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노동조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운동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은 공황 시절이었는데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부두 노동자들이 캐치프레이즈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소외에 우린 전원이 나선다 라는 멋진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우리같이 유니언샵이 아니었는데요. 그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노동조합을 조직했고 그리고 지역 총파업까지 이뤄냈고 미국 서해안 지역의 부두 노동자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그만큼 소외의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시각을 갖고 운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말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전화 많이 받았어요. 우리 촉탁이 어떤 결정을 했다. 6직급이 어떤 결정했다요. 근데요. 제 경력 봤잖아요. 걸어온 길 봤잖아요. 전산직군 드러내가지고 완전 아웃소싱 할 때 아무도 거들지 않을 때 했잖아요. 그리고 소수직군 전력수당 그 다음에 기술관리비 안 될 때 저 지부장이라는 위치에서도 했잖아요. 발전팀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을 때 다른 본부 중앙 핑계대지 않았잖아요. 했잖아요. 믿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약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지키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질문은 기본급과 직무급 사규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일직급 1호봉 책정의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데 약간 공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약집에 다 나와 있고 별정직이나 이거 소외 계층을 위해서 할 겁니다. 몸소 열심히 뛰겠다 예, 예. 이렇게 뭐 답변하신 걸로. 저의 실천을 믿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호 2번인데 김영동 후보를 지명을 했네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의미가 퇴색될까봐 가능하면 사회자로서는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휴직, 여직원에 대한 대체 근무자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지만 한수원은 원자력의 특성상 여직원의 임신, 출산에 대한 대체 근무 제도가 없어서 업무 강도가 여직원뿐만 아니라 남자 직원에게도 부담이다. 이게 남자 직원 옆 사람한테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한수원 대체 근무자 제도의 도입이 아까 논의는 됐지만 김영동 후보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사실 우리 한수원 지금 직장이 여직원이 많이 지금 확대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여직원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어떤 육아휴직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당직 지금 근무까지 이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 여직원이 한 팀에 한 3사람 이상이 들어가 버리면 그 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우리 인력 풀이라는 제도를 빨리 제도를 시켜서 그 부분들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계획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 휴직자, 육아휴직의 대체 인력을 이제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인력 풀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직이 우리가 사실 정년 연장이 지금 당장 시행되면 좋겠지만 계속 어떤 패키지로 우리 학자금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 정년 연장이 바로 되면 되게 좋겠지만 그게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그분들의 근무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을 운영을 해서 그런 빠진 부분들을 여직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육아휴직 갔다 올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는 그런 인력 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 조창재 후보자한테 질문이 돌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연 근무제가 시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사업소로 확산되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회사에서 지금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소는 울진하고 경주 본사입니다. 근데 유연근무제 시행하는 게 두 사업소가 다릅니다. 본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아침 10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합니다. 근데 울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8시까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퇴근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각 사업소마다 특성을 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유연근무제가 전 사업소로 확대가 된다면 지금 영광, 고리 두 개 사업소의 의견을 물어봐서 그쪽에도 거기에 맞는 그 근무 형태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유연 근무자라는 게 지금 출퇴근 시간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예, 하는 맞습니다. 것이죠? 울진 같은 경우에 그 집에 일찍 가야 되니까 금요일 날. 예. 또 그런데 이제 사업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예. 이게 이제 싫어하는 사업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직원에 따라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 같네요. 예, 그렇죠? 이게 그 장단점을 잘 살려서 여기 사업소마다 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방적으로 이걸 이제 확대 적용해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약간 전 조합원 측면에서 잘 그렇죠? 예, 그렇죠. 모든 확대를 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하면 좋죠. 예. 그렇죠. 예, 요일별로 한다든지 예를 예. 들면은 그렇게 여기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별정직 촉탁 관련돼서 이인희 후보자한테 질문이 들어왔는데
현재 정부 산하 기관 및 대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화 바람이 불고 있다. 뭐 서울시청도 뭐 몇 명 했다고 했었고, 뭐 이마트 뭐 했다고 그런 얘기 같고. 그런데 한수원 촉탁 직원이 이런 내부 소식에 찹찹하기만 하다. 그 이유는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라 생각한다. 한수원 촉탁조합원은 명목상 정규직이지 인사 및 임금 체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과 비슷한 상황이다. 여러 차례 노동조합을 통해 처우 개선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했지만 항상 단협의 뒷전으로 소외되어 실효성이 없고 실망스럽다. 그런 결과만 돌아왔다.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 당선되시면 촉탁조합원이 명확하지 않은 직급과 열악한 인사, 임금 체계, 뭐 회사의 우리 요구를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답변해 달라는데 아까 한 거 유사한데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겠죠. 비정규직 투쟁할 때 박용석 열사가 분신을 하였습니다. 그 열사 전기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임금 교섭을 하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열사가 그 분신으로 저항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는 폐지됐죠. 뭐였냐면요. 예전엔 잡급으로 지급됐습니다. 그게 공기업에. 그래서 우리가 잡놈이냐라고 한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 인건비가 아니라 잡급이란 말이냐라는 그 말이 그 전기의 책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촉탁도 육직급도 기능직도 모두가 현장 바닥에서 아주 일선에서 고생하거든요. 예, 사규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반복인데요. 실천으로 지켜서 꼭 더 이상 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후보한테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 저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복수로 들어왔을 때 선착순에 따라서 윗번호부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출산, 육아, 휴직 여직원에 대한 대책은 아까 이건 했던 거고. 예. 작년 직원 강제 인사 이동으로 노동조합은 비상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광본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2박 3일간 직영부의 행사 20회 직영부 장관배 축구대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직원 강제 인사 이동이 실시된 당일에는 광주지방노동청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표회에 노무 담당 차장과 같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수석 부위원장 자리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직원들이 강제 인사 이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해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직영부 행사는 사실 그 전부터 예견돼 있던 어떤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주말이었습니다. 예, 주말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한 거지. 이게 또 우리 한수원 전체 한수원의 어떤 전체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은 주말에 이루어진 행사였고 해서 전혀 어떤 직원 강제 인사 이동권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고 특별히 또 직영부 또 행사이다 보니까 한수원의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그런 자리였지만 사실 거의 노동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직영부 행사 말고 그 다음 노동부 관련해서 정확히 좀 답변 주십시오. 직영부는 답변을 좀 드릴게요. 축구대에 참석한 걸로 알고 6월 10일 강제 인사 이동 시에 당일에 광주지방노동청 중소기업 우수사례 발표회 노무 담당 차장하고 같이 참석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사실 이거는 우리 영광원자력 본부의 어떤 미리 계획된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노사가 같이 또 참여를 해야 또 우리 사업소의 어떤 노사 지표를 만들어내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강제 인사 이동은 말했듯이 6월 4일날 집회에서 쟁의 자체가 해산돼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간하고 그때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시기였고 11일날 이미 직원 인사 관련 건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아무튼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판단은 조합원님들이 듣고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뭐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 2010년도 입사한 신입직원 임금이 삭감된 상태로 2년간 근무를 했다. 신입직원 차별 철폐위원회를 만들고 지금은 임금 회복이 되었다고 박학기 위원장 후보님이 해결한 것으로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다. 그래도 이름이 나오네 중간에. 그냥 읽어만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지만 지금은 인턴으로 고통받는 신입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인턴 직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정식 급여를 받기 위해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인턴 1년, 성과급은 전년도가 인턴이어서 지급이 안 되고 3년 차가 돼야 정식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입직원 차별 철폐위원회를 만들고 신입직원 임금 회복을 이끌면서 신입직원 인턴에 대해 생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요 뭐 박혜구 위원장님 이름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지금 인턴 제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인턴 제도 자체도 연도에 따라서 지금 달리되고 있죠. 처음에 들어왔던 인턴들은 근속 연수를 소급해줬던 인턴, 또 그 뒤로는 최근에 또 소급도 안 해주는 인턴. 정말 복잡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입사한 후배님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이 선배로서 미안합니다. 근데 인턴 제도의 필요성은 사실 우리 공기업의 경직된 인사제도 때문에 그렇죠. 정원을 미리 좀 앞당겨서 이 사업이 발전하는 것을 예견하면서 정원을 사실 줘야 됩니다, 정부가. 근데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술자들은 최소한 2년 먼저 현장 투입되기 2년 먼저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없으니까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강제로 이제 인턴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충원해서 사전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입직원 차별철폐위원회는 그런 겁니다. 즉각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더 공론화를 통해서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가면서 투쟁을 해가면서 우리가 시기를 봐서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이었습니다. 결국 신입직원 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공기업 노동조합에서 참 적절한 시점에 잘한 제도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별정직 관련된 건데요. 약간 여러 가지 그 별정직에 약간 굉장히 본인들이 소외감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시고 각 예. 후보자님께서 잠시요. 예. 인턴제하고의 금강상 이런 것들은 그 대통령 선거 정치권으로부터 네. 공기업에게 기업 특성에 맞지도 않게 자기네들 어떤 공약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거예요. 이건 이거 우리 인턴 사원이 문제가 있다는 게요. 그런 제도들을 정치권으로부터 여과 없이 받는 회사가 문제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노동조합 이제 위원장님 노동조합의 역할이 맞서서 해결을 제대로 해야죠. 중요하다. 예, 예.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사내복지 관련 질문.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 저출산 시대. 하지만 한수원은 복리후생 정책은 과거를 답보하고 있다. 한 예로 뭐 경축금은 부모님 8순은 없고 7순까지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다. 휴가는 선택적 휴가로 8순 2일보다 적은 하루를 주는가 봐요. 또 사측에서는 복지카드 학자금을 축소하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직원 복지 후생을 이루기 위해서 후보장이 가지고 있는 방해나 의견을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공통된 얘기니까 같이 뭐 고민하고 합시다. 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게 공통상으로 들어왔어요. 세 후보 다한테 답변은 뭐 생략하고 돌아가셔서 현장에 가서 또 돌아가시면서 하고 위원장 되시면 충분히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것. 이것도 공통 질문. 군환보직 및 사업소 이동, 인사 이동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 사안은 개개인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인 줄로 압니다. 그럴수록 더 머리를 맞대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아서라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무형 수에 따른 일방적인 인사 이동이 아닌 직원 개개인의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인사 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개선책 및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랬거든요. 이건 인사이동, 강제 인사이동, 이런 순환보지 이런 관련된 건데 조합원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고 또 뭐 15년 장기 인서 또 조금 있으면 또 인사이동이 곧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세 후보 모두한테 들어온 질문 사항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호 1번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작년의 아픔이죠. 작년의 아픔인데 저는 전술 채택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정수성 의원 얘기했지만 현장에 팀장, 차장, 그다음에 고참직원 바뀌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버홀이 있었다. 현장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버벅거렸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공포 분위기로 인해서 누구도 결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 자기가 결정한 것이 잘 되면 되는데 그것이 잘못 결정한 거라고 또 인적 실수로 물어서 요즘 징계의 만능지입니다. 정수성 의원이 안전하다고 자꾸 저한테 얘기할 때 저는 불안전하다고 얘기를 한 것은 지경희 위원님을 저는 직시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저기 불안전해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은요, 회사의 시그널 경고 메시지와 달리 노동조합의 경고 메시지가 좀 있어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3번 조창재 후보팀에서 순환보직 직원 강제 인사이동 15년 뭐 근무되면 무조건 가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네. 남는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참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후보님들도 알겠지만 어떤 사업소에서는 인사이동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사업소는 되도록이면 줄이자고 얘기하고 있고 참 상충된 이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린다는 건 쉽지 않다. 다만 지난번처럼 15년 차 이상 강제 인사이동은 분명히 반대한다. 이 입장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고충 처리나 자기 신고로 희망자에 한해서 가는 것들은 기존과 틀림이 없다. 그것은 우리가 뭐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론이나 큰 문제 때문에 분명히 저는 15년 차 이상 일방적인 강제 인사등을 반대하지만 근속연수별로 정 안 된다면 근속연수별로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아파트 입주 순위처럼 예고된 그런 어떤 순위를 정해서 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박학기 후보팀 쪽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울진 원자력 본부는 별도의 내부 합리적인 인사 지침을 만들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울진 본부 당선자와 본부위원장 당선자와 중앙위원장, 중앙집행부와 함께 공동으로 합리적인 인사 지침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문제되는 강제 인사 이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정치위원회를 통한 정치 방침을 내리고 정치권과 지역 사회권으로부터 정부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둘째는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직접 접촉과 설득으로 나가고 세 번째는 언론 홍보 작업을 통한 원전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네 번째 도저히 안 되면 노동조합 총투쟁으로 이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강제 인사로 다른 사업소로 가신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는 것을 제가 해내겠습니다. 조금만 수고스대도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래 4시까지인데 4시가 지금 오버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상으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유사하고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조합원 질문 답변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